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 주민에서는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한중일 춘천시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중일 춘천시 의원 이제 춘천시장 후보로 뵙게 되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춘천시의원, 네, 아니면 뭐 후보, 네, 편하신 걸 오늘은 골라주시면 후보자로 인터뷰하는 거니까 후보자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중일 춘천시장 후보로서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후보의 일단 춘천시장 도전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출마를 선언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춘천시 의원을 8대, 9대, 10대 네. 지금 삼선 삼선을 현역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삼선 의원을 겪어오면서 춘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추진도 하고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춘천시장이라는 자리는 춘천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그 책임과 역할이 있는 자리가 춘천시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 춘천시가 새로움을 변화를 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춘천시의 미래를 발전시킬 인물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강한 자신감으로 또 출마를 선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후보들 중에서는 삼선 시의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12년간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네, 제가 초선 때는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네, 그리고 재선 때는 춘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을 했고 네, 3선 때는 춘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춘천시의회에 제가 3회를 하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을 했고요. 네, 또 제가 춘천시 최초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의원의 2회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베스트 시의원 이런 걸 또 공무원들이 꼽군요. 네, 그거는 공무원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의원들을 평가하면서 네, 베스트 의원 그다음에 뭐 워스트 의원 이런 네. 거를 좀 뽑았었습니다. 네, 근데 네, 좋게 봐주신 걸로한지 아니면 그동안의 제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베스트 시의원의 2회 연속 계속 뽑혔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 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위원회도 뽑혔거든요. 네. 이거 계속해서 자랑만 해서 죄송한데 오늘 또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한 부분이 제가 네. 정치인으로서 역량과 인성을 검증받았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네, 이런 12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 춘천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남들보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제가 경쟁력이 높은 그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삼선 의원을 또 하셨기 때문에 춘천시에 또 곳곳에 다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또 알고 계시면서도 또 베스트 시의원에도 뽑히시고 또 두루 평가도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춘천시에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 한중일 후보가 꼽는 춘천시의 현안 어떤 것들이 좀 있고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마다 현안은 많죠. 네, 하지만 우리 춘천시 그리고 춘천시장 후보로서 봤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현안이라고 봅니다.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네, 그리고 현재 춘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죠? 1월 27일 날 네,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 제가 슬로건을 냈습니다. 네. 뉴 프론티어라고. 네, 그렇죠. 뉴 프론티어 프론티어라고 정책. 슬로건을 냈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많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버를 활용해서 저의 공약과 저의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춘천의 비전과 목표로 뉴 프론티어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 프론티어 안에 4가지 그리고 8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네, 4가지 정책에는 춘천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정책 4가지와 네, 지금 춘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게 그럴 위해서는 5대 신성장 동력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복지 도시, 미래 경쟁력 도시, 그다음에 메가시티 허브 도시, 신재생 에너지 도시 뭐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취지이신지. 그 미래의 도시 안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가지가 4가지가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춘천시로서는 복지 문제 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 네. 춘천시가 브랜드 가치가 강원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세계로. 글로벌 네. 그런 취지에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춘천시의 현안들을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조금 제가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왔을 때마다 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논란이 됐던 좀 캠프 페이지 부진의 도청사 이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네. 춘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민선 7기가 시정 방침이 아닙니까? 네네. 제가 앞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시의원을 경험했을 때 2010년도에 제가 초선 의원이 되었을 때 네. 그때 캠프 페이지에 관련된 고민들을 춘천시와 춘천 시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과연 우리 앞으로의 그 춘천이 미래를 봤을 때 캠페이지를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근 1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시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시민들에게 일단 공헌화를 만들자. 그리고 네.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훗날 후손들이 가치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게 우리 10년 동안의 결과였는데 네. 어떻게 정치판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도청사로 정해졌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공론화를 좀 거쳤다고는 하지만 매우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다시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춘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청사가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고요. 네.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춘천에 이때 다시 한번 이 논의를 좀 거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또 춘천시의 복지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고 좀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라는 건 참 매우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복지에는 이제 재정이 따라갑니다. 네. 재정이 따라가기 전에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복지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그리고 춘천은 도농복합 도시죠. 네. 그리고 춘천의 지금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고령 노인 수가 19%를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춘천시도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춘천시가 지금 현행 이 복지 체제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되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근거로 봤을 때 네. 권역별 거점 그다음에 통합복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읍면 지역의 돌봄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청소년 아동을 강화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추진 목표에 비해서 좀 실적은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도농 간 또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인프라 공급의 격차로 부족한 부분을 네. 좀 간극을 좀 좁혀가면서 이 점은 우리 복지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복지 행정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많은 후보분들이 오셔서 참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춘천을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다시 좀 돌아오게 하거나 또 나가지 않게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한중일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네. 이건 뭐 대통령들도 하겠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사실 이 춘천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그리고 정치 시즌만 되면 누구나 다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다 들고 나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해요. 네. 저는 우리 춘천시에서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궁극적인 건 취업입니다. 취업 문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춘천시에 있는 대학을 좀 활용할 것입니다. 춘천의 강원대학교, 네. 한림대, 그리고 성심대, 네. 또 몇 가지의 전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학생 그 청년들이 춘천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해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입니다. 취업 아카데미. 네. 네. 이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나와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매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공이 좀 투입을 해서 네. 이 학생들이 졸업할 시즌쯤 됐을 때 이 학생들에게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그와 동시에 같이 우리 춘천시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하게만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서 취직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취업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한중일 후보가 그리는 춘천시는 좀 어떤 도시인지 좀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춘천의 미래는 강원도 수부 도시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대표 도시 네.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춘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춘천이 노력하고 그런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딱 정리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춘천도 좀 성장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좋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떤 것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춘천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네. 결국은 우리 춘천이 만들어가는 성장 동력은 저는 5대 신성장 동력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5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관광산업, 그리고 네. 바이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네. 그리고 드론 산업입니다. 네, 그렇게 5개. 이 5개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좀 각자를 좀. 춘천은 관광을 떠나서는 우리 앞으로 가는 춘천의 사업에 관광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또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춘천에서는 관광 사업은 춘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광 사업을 저는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 춘천에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춘천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이 도시공사가 사실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도시공사를 춘천 관광도시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네. 그 명칭과
바꿈과 동시에 기능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도시공사를 관광공사에서 역할을 좀 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춘천에 랜드마크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로서의 관광 사업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관광 도시 공사를 통해서 저는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춘천이 지금 바이오 산업과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네. 그리고 드론 사업은 네. 제가 시장이 되면 꼭 역점 사업으로 가고 싶은 사업인데,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춘천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는 수열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태양광 에너지에 우리 춘천이 보면 호수를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열 에너지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소 에너지도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춘천시의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꼭 육성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춘천에 보면 드론. 네. 드론 사업이 있습니다. 네. 드론 사업은 우리 춘천이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춘천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1년의 사업비라든가 계획을 보았을 때 춘천이 갖고 있는 드론 사업은 지금 첫발조차 좀 내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론 사업의 기사를 보게 되면 70%에서 80%가 군사용 드론 사업이 많습니다. 군사용 드론이다. 네. 아직은. 네. 그리고 군사용 드론 때문에 드론 사업이랑 드론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춘천에 백이보충대가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휴유지로 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활용할 계획인데, 군사용 관련된 드론 사업, 그리고 군사용 관련된 기업, 그 사업을 저는 백이보충대에다 유치할 생각입니다. 아, 그쪽에 충분히 유치해서 자신 있습니다. 네. 계획도 있고요. 네. 아직 대한민국에서 드론 사업에 그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전방에 가까운 포천시가 조금 뛰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역점 사업으로 두긴다면, 저는 드론 사업을 우리 미래의 가치를 갈 수 있는 춘천시 사업으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성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는데 5가지나 이렇게 또 꼽아주셨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이거는 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좀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랑입니다만 네. 12년 시연한 것을 매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춘천 시민들에게 3번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이렇게 현장에 가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춘천 시장이 되면 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은 춘천 시장이 발로 뛸 겁니다. 네, 정부와 관련된 정책 사업도 제가 가서 시장이 뛰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것도 춘천시 1호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정부에 다니는 건 무조건 제가 가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발로 뛰겠습니다. 발로 뛰는 영업사원처럼 발로 뛰는 그런 네. 시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중일 후보가 추천하는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좀 좋아하시는 곡이나 같이 듣고 싶으신 곡, 어떤 곡을 좀 선정하실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희망가입니다. 희망가. 그 작곡가가 아마 미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곡을 찾아봤는데, 네, 이 희망가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버전이 있으실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버전이 김호중, 고재근, 이찬원, 정동원이 함께한 희망가인데요. 자, 그러면 이 버전으로 제가 희망가를 보내드리고, 네, 오늘 한중일 후보가 지금 임플란트 시술로 굉장히 발음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인터뷰 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리 한중일 후보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